자, 계속해서 1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는 업무용 승용차를 사원별로 관리하고 있다. 자, 다음 중 신서율 사원이 관리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 번호를 고르시오입니다. 이 문제는 반복적인 부분이라 ERP를 조금 연습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분에서 해당하는 키워드는 업무용 승용차를 사원별로 관리하고 있다. 요게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은 큰 메뉴에 보시면은 업무용 승용차라는 게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이름으로 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게 처음이 좀 어려워요. 네, 해주시면 되고. 자,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클릭을 해서 자, 이분이 지금 차량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쪽이니까 차량 등록, 운행 기록, 관련 비용이 있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누가 타고 있냐 보려면은 차량 등록 쪽으로 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운행했다는 기록을 보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관련 비용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등록에 자, 클릭을 해줍니다. 자, 차량 등록에 자, 클릭을 하시면은 회계 단위는 주식회사 큐브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원가 구문은 전체, 나머지 전체로 해주시면 돼요. 조회 눌러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신서율이 관리하고 있는 차량 번호를 보았을 때 지금 확인이 되죠. 자, 그래서 신서율이 같은 경우에는 12B0316이 됩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12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는 2023년 10월 2일 우리 소프트 주식회사 거래처에 상품 매출 후 바드러움을 받았다. 어음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해당 어음의 만기일은 언제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바드러움은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계정별 원장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고자 하는 거는 만기일이기 때문에 만기일을 볼 수 있는 그게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어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에 보냐면은 자금관리 쪽에 자, 클릭해 줍니다. 자, 자금관리 쪽에 클릭을 하시면은 어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드러움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바드러움 명세서를 자, 클릭해 줍니다. 자, 바드러움 명세서를 조회를 하시면은요, 만기일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어음 조회를 봐도 만기일이 언제인지 나와 있긴 해요. 그런데 정확한 거는 만기일별로 자, 클릭을 해서 보시는 게 더 편해요. 자, 그래서 만기일은 2023년 10월 2일에 받았으니까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와 31. 우리 소프트. 자, 우리 소프트 이렇게 치면 되고 자, 조회 누르고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소프트이긴 한데 이게 만기가 언제냐면은 자, 적혀있죠. 만기일. 자, 우리 소프트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 확인하시면은 여기 확인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회사의 만기는 언제냐면은 2023년 12월 16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답의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큐브는 매월 수입, 지출에 대한 일자별 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23년 5월에 고정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4월과 비교하여 얼마나 감소했냐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일자별 자금 계획이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은, 전표 장부관리 쪽에 자, 클릭합니다. 자, 자금관리 쪽에 자, 클릭을 해서 일자별 자금 계획 입력을 자, 클릭해 줍니다. 일자별 자금 계획 입력을 자, 클릭하시면은, 자금 계획, 상세 보기, 이런 것도 있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사실 이거는.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정자금을 자, 클릭을 해줘요. 자, 고정자금을 클릭하면은 지금 일자별 자금 계획이기 때문에 고정자금에 해당하는 이게 지금 고정자금 등록이 지금 있어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금 계정명에서 이 정답을 찾는 게 좀 일반적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5월에 지출되는 금액은 4월에 비교를 해서 얼마나만큼 썼냐라고 봤을 때 여기서 차이점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은 전부 다 이제 고정비 형태가 맞아요. 고정비 형태가 맞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조회를 한 게 지금 4월달 걸로 지금 조회를 했으니까 여기 지금 이 금액 자체가 4월달에 해당하는 지금 현재 지금 금액이 돼요. 자, 4월달에 해당하는 금액들이 지금 20만원, 30만원, 200만원, 3천만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023년도 5월달로 하면은 고정자금이 20만원, 30만원, 200만원, 3천만원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적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10일자는 20만원, 20일자는 30만원, 그 다음에 25일자는 200만원, 그 다음에 25일자가 3천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5월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날짜가 지금 2023년도 4월 20일 돼 있죠. 요거 기간. 그러니까 4월달 거는 다 유효를 하는데 이 차입금 상한만 예외적으로 지금 5월달 거에 해당하는 고정비가 다 제외돼 있어요. 5월달 거는 고정비가 이제 제외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 20일짜리로 지금 되어 있는 차입금 상한에 대한 이 30만원은 없던 걸로 같아요. 5월달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기간이 끝났으니까.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이 고정비에서 끝나겠죠. 끝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4월달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4월달 거는 여기서 고정자금을 자 클릭하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기간이 이제 다 유효를 해요. 4월달 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다 유효를 하죠. 그러면은 똑같아요. 4월달 거를 봤을 때는 10일에 20만원, 그 다음에 20일에 30만원, 그 다음에 25일에 200만원, 그 다음에 25일에 300만원, 3천만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달라요? 그렇죠. 차입금의 이자 상한이 지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지금 4월달에는 존재를 했지만 5월달에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금액만큼만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나머지 건 다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얼마나 감소했냐니까 정답은 2번 30만원으로 해줘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좀 어렵긴 한데 기간은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해당하는 전체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30만원 차이 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할 때는 4월달 거 따로 5월달 거 따로 해가지고 계획 연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당사는 예산을 사용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경부에 예산 편성된 계정과목 중 2023년도 1월 편성 예산이 신청 예산보다 큰 계정과목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예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문제가 예산이 이제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용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니까 예산은 예산관리 쪽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거, 그러니까 글자가 똑같은 거는 거기에 해당하는 전체 키워드를 해서 보아주시는 게 좋아요. 많이 보면 볼수록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예산이 이제 편성이 돼 있죠. 편성된 계정과목 중에서 편성 예산이 신청 예산보다 큰 계정과목을 고르라니까 지금 자 보시면은 편성 아니면은 조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예산 편성이 신청 예산보다 큰 계정과목을 고르라고 하니까 자, 복리후생비를 보아하니 지금 신청된 금액 그 다음에 뭐 전기는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1월에 편성 예산이 신청 예산보다 큰 금액을 찾는 거니까 단기 편성된 금액하고 그러니까 위에는 신청한 금액, 밑에는 편성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지금 복리후생비 쪽은 지금 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입니다. 자, 여비교통비는 자, 검색을 해서 812번 여비교통비로 하고 자, 한번 봅시다. 자, 신청하는 금액과 이 편성하는 금액 자체 이제 이 금액도 현재 지금 일치한다라고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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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통신비.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814번으로 하고 조회를 한번 눌러봐요. 자, 다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단기 신청하는 금액이 600만원인데 편성시킨 게 84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지금 일치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비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예산보다 큰 계정 과목이 지금 더 많이 지금 편성이 지금 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불이치예요. 금액이. 그래서 큰 계정 과목을 찾으면은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소모품비까지 한번 봅시다. 소모품비는 830번으로 해서 이제 보아하니까 소모품비는 금액이 지금 현재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비는 금액이 편성 예산, 신청 예산보다 큰 계정 과목이 아니고 금액이 일치하니까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통신비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ERP를 제가 몇 년 동안 수업을 했지만 이 편성 입력 자체는 제가 2020년도 이후부터는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 이제 나온 신유형 중에 하나니까 다음부터는 편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여기서 한번 꼭 조회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15번부터 20번까지는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관리와 전표 잔고관리 입력 중에 메인 매출장을 이용을 해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5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매입에 대한 예정 신고 누락분이 발생한 거래처는 어디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해당하는 키워드는 예정 신고 누락분이 발생한 거래처이고요. 근데 요거는 부가가치세 쪽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 매출장에서 조회를 해주시면 돼요. 요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시면은 주저없이 메인 매출장을 자,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표자무관리 쪽에 메인 매출장 여기가 존재를 합니다. 자, 예정 신고 누락분이니까 자, 여기 신고서 기준으로 자, 클릭해 줍니다. 누락은 신고서 기준으로 보시는 게 제일 빠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누락분만 딱 조회할 수 있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보시는 게 맞고요. 자, 그래서 조회 기간은 2023년 2기 확장이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 자, 그러면은 예정 신고 누락분이 발생한 거래처를 찾는 거니까 여기에 예정 신고 누락분 조회를 자, 클릭해줘요. 오른쪽 제상단에. 자, 그러면은 예정 신고 누락분에서 지금 매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 쪽으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지금 거래처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자, 매출 쪽 아니에요. 매입 쪽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매입 쪽에 해당하는 거래처 형광공업이 정답이 됩니다. 자, 한동테크 하면 다 틀려요. 그래서 형광공업으로 조회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발생한 매출 거래 중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준 거래처는 어디인가? 입니다. 이제 뭐 확정 신고 기간에 매출 거래를 했어요. 그랬더만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준 거래처를 지금 찾고 있답니다. 매출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매입인 경우에는요, 이제 매출일 때 그 현금 영수증이랑 그 다음에 매입일 때 현금 영수증이 달라요. 매출일 때 현금 영수증은요, 메인 매출장 외에는 아무데도 못 찾아요. 그래서 메인 매출장에서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매입인 경우에 현금 영수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메인 매출장에서 조회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은 직계표가 아니고요.
수령 등 학기표에서 찾으시면 돼요. 이쪽에서 이제 조회를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 찾는 구간 꼭 잘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해준 거래처니까 매출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매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제가 메인 매출장에서 조회를 하라 했으니까 15번과 똑같이 메인 매출장에 자,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니까 세무구분별을 자, 클릭해줘요. 자, 일자별로 클릭하면은 현금영수증이 다 찢어져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찾을 수는 없고요. 세무구분별로 해서 출력 구분을 매출로 잡아줘요. 자, 그 다음에 날짜는 확정 신고 기간 2023년도 4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무 구분은 어디냐면은 현금영수증이니까 현금과세로 해주시면 돼요. 31번. 자, 그러면은 거래처가 하나만 뜹니다. 자, 어디냐면은 주한 실업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라는 키워드가 되고요. 부가가치세라는 키워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보아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니콜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관리에서 부가세 신고서를 자, 클릭해 줍니다. 자, 기간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2기 예정 신고니까 날짜는 2023년도 7월 1일부터 2023년도 9월 30일로 잡아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상단에 보시면은 불러오기가 있는데 ERP는 세무 쪽은 다 불러오게 해주셔야 돼요. 불러오기를 하고 자, 클릭해주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고정자산 매입수액이 존재한다. 자, 고정자산 매입은 11번 날있고 매입수액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1번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영세 매출한 후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존재한다입니다. 영세 매출을 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존재한대요. 5번 날이거든요. 영세율 없죠.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관할 세무서의 송파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과세표준 칸에서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쇄에 좌클릭을 하면은 그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는 그 인쇄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확대를 해서 이제 보자면은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인쇄키를 이용을 해서 보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송파 세무서장 기하라고 돼 있잖아요. 보는 방법은 제가 따로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이 더 많아 부가치세 납부 대상이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3,318만 5천원은 납부를 해야 될 금액이지 환급 나오려면은 마이너스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문맥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이 아닌 거는 2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3번에 해당하는 송파 세무서에 대한 확인 방법은 여러분들 거기 사업자 등록에 자, 시스템 관리 사업자 등록에 자 클릭하시면은 여기가 관할 세무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사업자 등록 여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송파 세무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수출 실적 명세서에 작성될 수출 재화의 외화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수출 시점 명세서가 되고요. 자, 부가가치세 관리 쪽에서 보시면은 수출 시점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거래 기간은 2023년도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조회 누르시면 돼요. 근데 조회 누르고 세무 쪽은 반드시 불러오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불러오기를 안 해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불러오기를 이렇게 해주는데, 자, 여기에서 해당하는 외화는 얼마냐면은 $10,000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된 세무구분은 몇 개인가? 입니다. 자, 요거는 꼭 여러분들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 게 꼭 있어요. 자, 여기에 자, 적어볼게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요, 반드시 나오는 유형이 존재를 해요. 세금 계산서 관련된 것만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매출인 경우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세와 영세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매입 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총 4개. 과세, 영세, 그 다음에 불공, 수익 이렇게 총 4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총 몇 개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잘 안 보이겠죠? 현금 영수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증비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이렇게 잘 보아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먼저 숙지한 후에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키워드가 세용계산서 합계표라고 되어 있는데, 요 세용계산서 합계표에서는 찾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유형 자체를 하나씩 다 뒤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구분을 찾기 위해서는 합계표보다는 요거는 메인 매출장을 찾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인 매출장을 자, 클릭합니다. 자, 메인 매출장을 자, 클릭하시면은 자, 여기 세무 구분에 자, 구분을 클릭해 줍니다. 자, 세무 구분을 클릭하시면은 출력 구분을 매입으로 잡아줘요. 자, 그 다음에 조회 기간은 2기 예정이니까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무 구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조회만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던 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세 매입, 영세 매입, 매입 불공제 이렇게 있죠. 총 해당하는 유형은 몇 개냐? 매입 쪽에 3개 있죠. 수입 빼고는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3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다음 중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분류된 카드를 사용하여 매입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사업용 신용카드가 키워드가 되고요.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신유형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조회는 똑같은데 찾고자 하는 게 좀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입에 대한 카드를 조회하는 거는요, 여기 신용카드 발행 지계표 또는 수치명세서를 자, 클릭해 줍니다. 자, 수치명세서 쪽에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기간은 2023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이니까 10에서 12월로 잡아줘요. 그럼 조회 눌러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해당하는 우리가 그 신용카드 중에서 그러니까 사업자 카드를 썼냐 안 썼냐 그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카드는 제가 잠시만요. 화면 분할을 이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사업자 카드는 이쪽 밑에 파란색으로 보시면 있어요.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은 사업용 카드라고 있죠. 이 사업용 카드에 보시면은 지금 40만원,
4만원 돼 있죠. 여기 사은용카드에. 신용카드, 복지카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번에 해당하는 칸은 여기서 수치명세 서 있는 제일 밑에 걸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만원.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풀이 및 해설이 자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번 문제풀이 및 해설은 생각보다 이제 찾는 곳은 같았지만 요구하는 사항이 제가 2020년도부터 해왔지만 새로운 이름들이 조금 나왔더라. 그리고 찾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다. 저는 이렇게 지금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근데 충분히 합격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3월달 시험은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왔던 부분이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오는 부분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은행식이라는 거는 변함은 없지만 상세하게 찾는 부분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보아주시면 매우 좋고요. 그리고 문제를 봤을 때 전체에서 어떤 내용인지 그거를 한번 파악한 후에 그 답을 한번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ERP 회계 2급은 4월 12일자에 시험 문제가 학교자 발표가 이미 나왔고요. 이번 시험이 여러분들 첫 파일 시험입니다. 첫 파일 날이 시험일인데 좀 그렇긴 해요. 그래서 5월 27일자가 시험 날짜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4월 달에 시험 그 대비를 철저히 하고 ERP 회계 2급을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황진범 세무회계 자격증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출문제 하나하나씩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제 강의 괜찮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뭐 풀이하는 거는 늘 한결같이 풀기는 하는 거는 맞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 자료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잘 이해가 되고 이 사람은 설명을 잘해준다.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험은 5월 27일이고요. 5월 27일자 이후에 제가 ERP 회계 2급을 다시 한 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와주시는데 매우 감사하고요. 이번 시험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